자, 어떻게 보셨어요? 자동차 속도 굉장히 저속이었습니다. 몇 킬로로 보이십니까? 15킬로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가 30킬로인 점을 감안하면 정말 저속이었죠. 무단횡단을 하시던 노인분을 충격을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부딪힌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자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통사고의 무서운 점인데요. 피해자분이 앞 범퍼를 부딪힌 다음에 번네트에 머리를 찧으면서 불과 4시간 만에 뇌손상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진짜 보면 황당하죠. 예. 속도가 그렇게 빨랐던 것도 아니고 충돌이 그렇게 커 보였던 것도 아닌데 이런 사고가 사망 사고로 이어진. 운전하다 보면 정말 불안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핸드폰을 볼 때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고도 그런 사고였어요. 네네네. 자, 앞을 보고 갔으면 저분을 못 피했을까요? 도저히 말도 안 안 보일 되는 수가 얘기죠. 없잖아요. 네. 아예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아예 네네. 못 봤다라는 얘기고, 또 보면 보행하시는 분도 왼쪽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무단횡단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차도를 건널 때 왜 왼쪽에서 오는 차를 먼저 봐야지 왼쪽은 쳐다도 안 보고 오른쪽을 보는지 이렇게 일어난 사고 정말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잖아요.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항상 길을 건널 때 왼쪽을 봐야 되는데, 저런 스타일은 사실 섬나라 스타일이죠. 예, 오른쪽으로 좌측 보행하는. 그렇죠. 예. 어쨌든 나랑 가까운 쪽에 있는 길을 건널 때까지는 왼쪽을, 그리고 그 중앙을 넘어갈 때쯤에 오른쪽을 보고 이렇게 시야를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이 보행자분께서는 왼쪽을 보지 않았고, 당연히 차가 그 전에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네네. 천천히 오고 있으니까 서겠거나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골목이, 이 길이 되게 좁잖아요. 되게 좁기 때문에 사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는 정말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전할 때 가끔씩 핸드폰 보고 급하면 메시지도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일단 지키는 철칙은 뭐냐면, 일단 내 앞에 가는 차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내 앞에 하나 차가 붙어 있고, 그리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속도가 빠르지 않거나. 근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좁은 골목을, 길이 좁고 언제든지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나고 있을 때 핸드폰을 본다라는 건 정말 이런 참사를 얼마든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불행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집약되는 사고예요. 보행자도 왼쪽을 보지 않았고, 운전자 역시 굉장히 저속이지만 딴짓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음에도 머리부터 부딪히면서 이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전방주시 의무 위반, 중대과실사고는 아니지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형사 입건이 됐고요. 네. 자,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네, 피해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운전자 보험 최대 사망 합의금이 이제 보상금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그 돈만 받으면 그럼 가해 운전자는 자기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합의를 하는 거 아니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완강히 거부를 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가 많아서 운전자 보험이 당시 3천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1억을 거쳐 현재 2024년에는 사망의 경우 2억 원까지 나오곤 있는데, 아무튼 이 사고에서 피해자 유족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결국 기소가 됐죠. 기소가 돼서야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운전자는 이제 여력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형사 합의를 하는 거겠지만, 더 요구하는 걸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택한 방법은 이제 형사 공탁을 하는, 공탁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공탁이 제도가 지금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많다고 또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법 상태로는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와 피해자가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했다라는 것만 소명을 하면, 그러면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공탁의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건데, 이 사고의 경우는 이제 재판부에서 피해자 과실도 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제 공탁을 허가를 했고, 그래서 결국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공탁을 해서 선고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사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만히 끝났는데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공탁을 받는다 이거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형사 공탁을 받는다는 손해가 건 훨씬 커질 수가 있죠. 형사 합의를 보게 되면 형사 합의서와 그 다음에 채권 양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민사 종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돈과 형사 합의금을 분리시켜서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 이 민사적인 손해배상 금액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이 1억 외에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근데 형사 공탁을 하게 되면 이 형사 공탁금도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판례 태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형사 공탁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신 공탁금 찾아가면 이 1억 원이라는 민사 손해액 중에서 3천만 원의 공탁금은 배상을 받은 거다라고 하니까 7천만 원만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결국은 형사 합의금만큼을 종합보험사에서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유족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실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보험금 외에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형사 공탁을 하도록 두는 것보다는 형사 합의를 통해서 서류적인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종합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전액을 받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형사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민사합의금 1억이고 형사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합의를 해서 받게 되면 이 1억과 1억은 분리된 돈인데 만약 이 1억을 공탁을 했다. 그러면 민사합의금에서 그 공탁액만큼 공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억을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원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언을 잘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도 꽤 크단 말이에요. 무단횡단에다가 전혀 이제 좌측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민사 사건에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실 수익 이런 건 없을 거고요. 그냥 위자료만 1억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해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 아마 뭐 40%, 50%,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과실 비율이 뭐 적게 치면은 뭐 한 7천만 원 정도, 네, 30% 과실 잡아서 1억 기준으로 한 7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됐을 건데 이 형사 공탁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공탁했으니까 아마 민사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한 4천만 원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맥스로.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형사 합의를 보실 때 최후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형사 공탁을 막기 위해서 합의를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잘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고는 진짜 정말 뭐 아주 불운한 사고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잘 해야 될 것이고요. 보행자 역시 내가 차를 너무 믿지 마세요. 안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교통사고가 이럴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거리 운전을 한 경우에 고속도로는 정작 안전하게 왔는데 거의 집 앞에 와가지고 사고가 일어난다. 이제 마음을 놓았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